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여정은 누구나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가슴 깊이 사무치고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때 부모의 마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아픔과 허전함이 자리합니다. 그들이 멀어져 가는 듯한 그 거리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매일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부모로서는 아쉬움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마치 소중한 보물을 손에서 놓아주는 듯한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처음으로 타지로 집을 떠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애틋함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추억이 지나가고 자식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마치 한때 정성껏 가꾸었던 정원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 키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 손을 떠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비단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독립할 때 자연스럽게 겪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허전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따스한 햇살처럼 다가가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모는 점차 그림자처럼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지지하는 역할로 변화합니다. 이 관계는 마치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부모가 처음에는 뒤에서 붙잡아주지만 점점 손을 놓아주면서 아이가 혼자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며 겪는 모든 경험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식과 더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5가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이 내용을 준비하며 제 자식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부모로서의 많은 고민과 애틋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면서 자식과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기대가 자식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갖기 마련이지만 과도한 기대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정서적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자식에게 압박감을 주고 부모에게도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식은 죄책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에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며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의 길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식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식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했니?" 와 같은 말은 서운함을 표현하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연락 빈도를 줄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따뜻한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부모를 찾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식의 말을 경청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훈계보다는 공감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며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성취를 이뤘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실수를 했을 때는 비난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해줘서 고마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기대보다는 응원에 기반해야 합니다. 기대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반면 응원은 자식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성적을 기대하며 압박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의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원은 자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지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때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가 아닌 사랑과 응원을 느끼며 자율적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기대는 때로는 부모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모가 자식에게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게 만들며 자식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그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할 때 자식은 자신의 길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식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이러한 과정을 인정하고 실수조차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자식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자식의 독립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독립도 포함됩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독립을 인정해주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목표와 꿈을 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식의 독립심을 키우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며 부모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이 그 선택에서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부모의 실패가 아니며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줄이고 자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과 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자식이 심리적 자유를 느끼고 자신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은 자식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줄 때 더욱 깊어집니다. 두 번째,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들려오는 남의 자식 이야기로 인해 나도 모르게 내 자식과 비교하며 섭섭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남의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가고 부모님께 효도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불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자식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 자식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남의 자식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어려움을 모른 채 결과만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입니다. 자식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비교는 자식의 자존감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느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할 때 자식은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줍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타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신 그 실패 자체를 자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왜 남들처럼 못하니?
라고 묻는 대신 너의 노력은 정말 대단했어. 이번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자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님은 자식의 성적이나 직장에서의 성과를 항상 주변과 비교하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자식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자식은 스스로의 속도로 안정된 삶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삶을 부모가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과 속도에 맞춰 인정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교는 자식에게 사랑받기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조건부 사랑은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결국 자식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자식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이 잘하는 점을 찾아 칭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때 자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나는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은 부모의 긍정적인 인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너가 노력한 과정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식을 격려하면 자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더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자식이 원하는 방향을 대신 결정하려 한다면 자식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이 자립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 그들 역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게 되면 자식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독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고 서로의 신뢰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식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자식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과보호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태도는 자식의 자립심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며 경험을 쌓는 과정은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고 난 후 부모가 느끼는 허전함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고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부모는 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 집중해 온 부모라면 자식이 떠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자식은 부모를 덜 걱정하게 되고 자신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부모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부모는 이제 부모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후에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놓쳤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자주 가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부모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그들 스스로 독립된 삶을 더 잘 꾸려나갈 수 있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자식의 삶을 통해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려 하는 태도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본인의 꿈을 저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식도 그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독립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경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대할 때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만의 공간과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식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독립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는 자식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의 직업 선택, 결혼 상대 또는 일상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지나친 간섭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식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필요로 할 때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자식과의 대화에서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의 집에 방문하거나 자식의 일정에 대해 물어볼 때에도 지금 시간이 괜찮다면 방문해도 될까? 또는 이번 주말에 만나고 싶은데 너의 계획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자식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오히려 자식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섭과 조언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언은 자식이 원할 때 제공하는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 후에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간섭은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상사에게 이야기해 볼까? 라고 말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것은 조언입니다.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킬 때는 자기 자신의 감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자식에게 직접 표현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실망감을 강하게 표현할 때 자식은 그 기대에 더욱 얽매이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선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식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에게 더 자주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경계를 침해할 때 자식은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에는 정서적인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선을 지키는 노력이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후 부모도 본인의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은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 나만의 삶을 새롭게 꾸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결국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자라길 바라며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독립시키고 나면 부모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것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에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포함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돌보느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야 할 짐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립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나 자신을 응원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떠난 빈 둥지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자,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꿈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취미나 목표를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혹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재발견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더해줍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해야 더 큰 안정을 느끼고 자신의 삶도 잘 꾸려나가게 됩니다. 자식에게서 받기만을 기대하는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 충만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고 비교하지 않으며 독립을 인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또한 부모 스스로 자신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을 응원하며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간섭이 아닌 따뜻한 응원과 신뢰가 자식을 진정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여러분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식의 행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시간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받기보다는 나 자신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도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여러분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며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식도 주변 사람들도 보며 감탄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실질적인 지혜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 후반전을 향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